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저희가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날이죠. 이번 주는 통신업종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LG U+, 그리고 어제 살펴드렸던 텔코웨어까지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는 통신업종에서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은 통신업종 리포트를 소개해드렸고요.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조금 뜯어볼 수 있을까? 화요일은 SK텔레콤, 수요일 LGU+, 목요일 텔코웨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통신 업종을 세분화해 본다고 한다면 사업자, 통신 3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SK텔레콤, KT, LGU+, 세종텔레콤을 들 수 있겠고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엔텔스, 링네트, S넷, 유엔젤, 누리텔레콤, 텔코웨어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컨택센터로는 효성 ITX, KTIS, KTCS, 한일네트워크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 분류를 해보면 유무선 장비, 공유기, 안테나, 중계기, 증폭기, 알뜰폰, 위성통신, 무전기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신 업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무선 서비스와 유선 서비스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MNO라고 하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MVNO라고 하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를 보면 현재 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7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전년 대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는 5,5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6%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사물인터넷 쪽을 보면 1,3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을 하고 있고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하는 차량을 제어하거나 관제하고 원격 관제, CCTV나 무인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무선 결제 및 기타 부문으로 돼 있는 사물지능통신의 가입자는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리포트, 통신 업종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발달은 사물지능통신, 즉 홈 IoT, IoT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쪽으로의 시장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물지능통신 안에 유망한 섹터가 자율주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SK텔레콤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SK텔레콤을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의 포인트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그룹 최정점에 있는 SK의 자회사가 SK텔레콤, SK를 중심으로 손자회사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그대로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로 남는 방안을 택해서 이목이 또 집중이 되는데 하지만 SK텔레콤이 사업회사,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회사가 있고 그리고 SK지주사 중에서 투자회사로서 SK텔레콤을 분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ICT를 중심으로 한 SK텔레콤 투자회사가 앞으로 SK하이닉스나 11번가 등의 배당 수익 등 IPO 수익 등을 가지고서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의 지위를 벗어나
자회사로 올라올 것을 좀 점쳐졌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SK텔레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뉘어진다면 투자회사가 SK와 함께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 공개된 시나리오나 지분 비율 등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사업회사, 투자회사 여기까지 분할하는 것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라는 것이 업계의 조금 지배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자회사들이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고른 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5G 가입자 증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같은 어플리케이션 공급 판매 채널이죠. 그리고 보안 전문 기업 ADT, 그리고 11번가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진출, 그리고 더 확대하려고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SKT 투자회사에 또는 그 이하 자회사에 아마존이 지분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SK텔레콤 분할 이전에 조금 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할 이후의 시총이 현재 시총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신 3사들의 모든 주가들이 좀 좋게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우리나라 지수를 조금 통신업종이 끌어당겼다라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탄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과 우버 같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매우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LG유플러스를 보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상승한 4,3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상승한 2,295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약 2,360억 원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순 증가세 1분기 59만 명 수준이고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ARPU, 무선 AR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0.7%를 넘기면서 흑자 전환 31,000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관련으로 기업 사업부문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아직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조금 주춤했었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무선통신 5G에 대해서도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19년도, 20년도에 캐펙스 투자 못했던 것들 21년도에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G 헬로비전이 자회사로 있어서 그 연결 매출이 MVNO 사업에서도 조금 더 잡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두각을 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홈 관련된 성장성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보고서에서는 4%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홈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IPTV 또는 스마트홈 결합 상품 쪽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서 21년도
총 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4%, 5%에 가까운 4.8%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2% 정도의 상승률이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면 통신 3사 중에서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률이 보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19년도에는 5.6%, 20년도에는 7%, 21년도에는 7.5%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U 플러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이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G 가입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급률 21년도 말까지 30%를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KT를 이어서 5G 비중을 따지면 LGU 플러스가 2위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LGU 플러스는 결론적으로 무선통신의 무난한 성장성, 그리고 IPTV 등 스마트홈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 뚜렷해서 실적 개선이 확 실시되는 21년도 배당금도 확대할 것으로 아주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현 주가 수준에서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서도 마찬가지로 LGU 플러스 제가 수요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면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스마트 홈 쪽에서의 매출 증대, 그리고 무선 5G 가입자율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KT에 바짝 뒤쫓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볼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던 이야기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목요일로 오면서는 텔코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텔코웨어 20년도 11월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회복할 듯이라는 제목을 뽑아줬는데요. 텔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망 핵심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통신 3사에서 캐펙스 투자를 20년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많이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실적 회복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납품을 했던 기기 또는 솔루션에서 유지보수 비용들이 꾸준하게 잡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통신 주요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3일 다시 한번 동일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21년도 이후 코어 가상화 솔루션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전문 기술적 용어들이 나와서 NRF, 그리고 NSSF, 그리고 MEC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RF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인데 그것을 우리 가정집으로 가지고 와보면 가정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되듯이 NRF,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관리 및 인증 권한이 있고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데이터 저장소 기능을 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과 LGU 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NSSF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한 정보가 기지국을 통해서 망까지 갔다가 망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기지국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까지 와야 하는데 이 정보가 오고 갈 때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NSSF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은 데이터 과부하가 나타나거나 사용자들이 몰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솔루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MEC라는 것은 무엇인가? MEC는 국책과제 수주기업이고요. 그리고 MEC는 SK텔레콤을 필두로 앞으로 통신 속도를 어떻게 5G 그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기술인데요. MEC 기술 같은 경우에는 4G와 5G를 각각 다른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MEC 국책과제 수주를 하고 텔코웨어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서 그 특허의 핵심이 무엇이냐? 4G와 5G 플랫폼을 한데 묶어서 텔코웨어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면 4G, 5G 동일한 플랫폼으로 기술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MEC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율주행에 쓰이고요. AR, VR, 가상현실에도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놓고 전송 구간을 줄여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VR, AR의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를 서로 오고 가고 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텔코웨어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텔코웨어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 포인트를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꾸준한 현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현금 유보액이 700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자사주를 약 42%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이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유보금이 1,200억 원 이상이고 순현금 유입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7년 연속 시가 배당률 4% 이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두루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가셔도 좋을 만한 기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통신업종에서도 통신 3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넓게 보시라는 의미로 텔코웨어까지 조금 상세하지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통신업종 시세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예정이고 21년도 꾸준히 살펴보셔도 좋을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통신업종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작전 리포트에서 함께 살폈던 리포트들 매일매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토론회장, 논의회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통신업종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